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여러분을 살려줄 책, 여러분의 인생의 중압감 속에 있을 때 그거를 해방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책, 바로 작은 것의 힘,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책의 내용은 사소한 삶의 방식이 삶 그 자체를 결정한다 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께 이 독서연구소를 통해서 얘기 드리는 많은 것들이 그런 주제 안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어떤 거창한 주제가 알고 보면 우리의 사소한 행동들, 사소한 심리들, 타인과 내 자신을 대응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동이지만 결국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선택안을 하나만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의 실패율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려고 그래. A를 할까 B를 할까. 근데 내가 여기서 좀만 더 생각을 좀만 더 해서 C는 없을까? D는 없을까? 이러한 행동 방식 하나가 내 선택의 성공률이 높여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내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비즈니스 할 때 실패의 비용을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는 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비용을 정량적으로 따져보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의 비용을 정량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성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갖고 있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실제로 퍼포먼스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재능이냐 노력이냐 했을 때 어떤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웬만하면 다 어떤 능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노력을 하면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 방식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원치 않는 감정에 휘둘려서 삶을 망치고 또 그런 악순환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어떤 방식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은 삶의 방식, 사소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되게 힘든 마음들, 또 힘든 삶들, 또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중에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의 작은 상호작용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불안해하는 자신을 꾸짖는 편인가? 아니면 그런 감정에 친절하고 연민 가득한 태도로 대응하는 편인가? 한번 여러분께서 나는 어떤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가? 아니면 그런 욕구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호감을 이룰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초콜릿이나 술, 인터넷 같은 다른 자극제로 눈을 돌리는가? 아니면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두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심사숙고하는가? 이런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이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뭐 하는가? 아니면 뭐뭐 하는가? 할 때 앞부분을 이 책에서는 회피 행동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지향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가 있었을 때 그 결과를 다가서지 못하도록, 그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내가 하는 회피 행동이 어떤 것이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지향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피가 아니라 지향 행위로 바꿨을 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향 행위와 회피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의 힘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굳이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가치 판단이 개입된 꼬리표 때문에 수치심의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많고 결국 처음에 우리를 압박해서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게 만든 낡고 비효율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그보다는 우리가 지향행위, 회피행위라고 부르는 걸 이용하면 사소하지만 자기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려다가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보자. 자신이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최대한 빨리 방향을 돌려 원하는 목적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면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일이 많다. 일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쓴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잘했다고 할 테고 좋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잘못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한 가지를 먹은 초기의 작은 행동이 곧 연속해서 몸에 나쁜 음식을 먹는 부끄러운 악순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향행위와 회피행위를 이용하면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서 멀어지다가도 다시 돌아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지향행위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지향행위는 단기적으로 불편함을 수반할 수 있지만 항상 단기적인 성취에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회피행위에는 불편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어떤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너무 큰 간접칩 한 봉지를 다 먹는 건 자기 관리 행위가 아니다. 이는 불안감 같은 원치 않는 감정에서 단기적으로 벗어나려는 의도 때문이다. 또 잠재적인 거부나 실패를 피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회피 행위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이건 무조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실제로 어떤 것들을 더 회피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혹하게 심판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상황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 행위는 내 가치관에 부합되는 행위다. 이건 지향행위라고 하고 이 행위는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다. 이거는 회피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부드럽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 행위가 가치관이 부합되는 것이 지향행위고 아닌 것이 회피행위인데 그러려면 내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 전 영상을 참조하시고 또 책에 있는 내용에 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가치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지. 가치관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할 영역인데 불구하고 싸우기가 싫은 거죠. 귀찮죠. 힘들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지금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가치관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결국 나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향행위를 발견하고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책은 이제 미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회피행위가 어떤 거였고 어떻게 지향행위로 바뀌는지 예시가 책에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이제 마지막마다 그 오늘의 스몰 스텝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 코너에서는 이걸 한번 해봐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몰 스텝 다이어리에서 자기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하나 적는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여러분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나 위치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3가지 작은 회피 행위를 찾아서 기록한다. 그런 다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나 위치에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3가지 작은 지향 행위를 파악한다. 해서 내 가치관에 부합되는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변화해야 되겠다. 지금은 못하지만 변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적어 놓고 내가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는 회피 행위를 뭐 하고 있는지. 왜냐면 내가 변화하고 싶은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거는 내가 이걸 갖지 못하는 어떤 회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파악하고 그를 극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변화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향 행위가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것이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뭐 3가지, 4가지 적었을 때 3가지나 4가지 적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생각이 안 나는데 뭐 1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뭐 2가지면 2가지, 1가지면 1가지만 적고, 지향 얘기도 1가지나 2가지 적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가 정말 변화를 갖고 싶은 거는 체력입니다. 좀 근력이 뒷받침된 체력. 왜냐면 요즘에 그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거의 49인가 50 좀 안 되셨을 텐데 체력이 저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이사를 당연히 했는데 분명히 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어깨가 이제 아장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체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 체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죠? 네, 평소에 운동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나마 달리기는 좀 했지만 근력 운동을 제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지금 체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특히 근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력이 왜 없을까? 근력이 없는 나만의 회피 행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는 어리석은 효율성을 따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이 자기 합리화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그 뭐 헬스장까지 갈 필요 있냐? 그 푸시업이 전신 운동이고 푸시업만 열심히 해도 근력은 길러진다. 근데 푸시업은 집에서 언제나 할 수가 있고 돈도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이냐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게 뭐죠? 푸시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푸시업을 해야 된다 하는 내 지향행위지만, 저한테는 그게 뭐죠? 그 생각 자체가 저한테는 회피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푸시업하면 되지 결국 하지 않아. 집에도 이제 자전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이렇게 올리면, 좀 이렇게 어렵게 하면 이 하체에 그 근력 운동이 많이 돼요. 뭐 집에서 하면 되지 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디 헬스장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가 얼마나 심한데, 그것이 저의 회피 행위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똑같아요. 어리석은 우선순위를 따진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나만의 그 회피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합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창업자잖아요. 제가 창업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업자는 삶과 일의 경계가 없는 사람을 창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곧 삶이에요. 그럼 언제나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이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근력 운동이냐 일이냐 했을 때 자꾸 이 상태에 일을 더 하는 게 낫지, 이런 어떤 잘못된 우선순위,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피하는 겁니다. 저의 회피인 거죠. 당연히 이거를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뭘 했냐면, 첫 번째는 아내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 푸시업과 자전거를 하지 않으면 아내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푸시업과 자전거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사를 왔는데, 제가 이제 송도에 살다가 여기 분당으로 왔는데, 옆이 불곡선 옆이에요. 그래서 집 옆에 바로 그 등산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등산로를 가고, 또 우리 신 박사님과 자주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상을 자주 하려고요. 상상은 어떤 거냐면, 정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힘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거나,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되게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나이 든 나의 모습인데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운동을, 특히 체력 운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곳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각계격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좀 더 또 여러분의 삶의 더 가치관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